엄마 아빠들이 쫙 이제 주차장 길거리에서 아이들 학원 앞에 픽업하러 오시고, 정말 학교 끝나면 공부, 학교 끝나면 학원 이렇게 쭈르르르 해서 하는 걸 보면서, 저희 아이들 보면은 3학년이에요. 제가 3학년을 가리켜요. 제가 집에서 미리 가리켜 주고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아이가 학교에 흥미를 잃어버릴까봐. 캐나다 곽쌤TV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캐나다 곽쌤TV 곽재현입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캐나다에서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로서,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로서 캐나다에서 이번에는 아이를 키워야 하는 이유 3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엄마로서 이제 캐나다인 엄마들하고도 많이 교류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 가족 중에 캐네디언 사촌도 있고, 그리고 또 한국 친구들도 많이 있고 한데요. 차이점, 그리고 캐나다에서 교육을 할 때 정말 좋은 것들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이를 아이답게 키울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한국에 대치동에 사셨어요. 자, 저는 이제 한국에 방문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가장 교육열이 센 대치동 아시죠? 너무 삭막한 거예요. 학원 버스들 한 10시간 정도 되니까 정말 엄마 아빠들이 쫙 주차장 길거리에서 아이들 학원 앞에 픽업하러 오시고, 정말 학교 끝나면 공부, 학교 끝나면 학원 이렇게 쭈르르르 해서 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구나 하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짠했습니다. 정말 좋은 점도 많은데요. 왜냐면 아이들이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을 하니까요. 그런데 한국하고 캐나다하고는 완전 달라요. 여기는 학원이 있긴 있지만 한국처럼 뭐 학교 끝나고 픽업을 해서 여기 이 학원에 데려다주고 저 학원에 데려다주고 그런 개념보다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 아이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주세요. 그래서 많이 놀고,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냥 많이 풀어줘요. 뭐 학원 뺑뺑이 돌리는 것보다는 너 하고 싶은 거 학교에서도 숙제를 많이 안 내줘요. 요즘에는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지고 오는 거 보면 온라인 수업도 많이 진행이 됐었고 해서 숙제를 일부러 또 많이 안 내주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래서 보니까 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학교 방과 후에는 아이들이 그냥 편하게 놀 수 있도록 해줘요. 그리고 좋은 거는 자연과 좀 친하게 아이들이 놀게 해주는데, 뭐 여름에는 아이들이 수영도 하고 뭐 호숫가에서 많이 놀고 캠핑도 많이들 가시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뭐 아이들이 뭐 스케이트도 많이 타고 스키도 많이 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하고 어우러져서 뭐 트레일도 많이 자전거도 타고 이런 식으로 많이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위주로 좀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예요. 또 캐나다가 안전해. 총기 규제가 조금 더 강화되고 있고, 뭐 총기 사고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지만 미국보다는 훨씬 더 적고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미국하고 문화나 경제가 비슷해요. 왜냐하면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많이 비슷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자연과 좀 친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제가 느낀 건데, 외국 엄마들을 봤을 때 왜 한국은 그렇잖아요. 옆집 아이가 하면 우리 아이도 해야 돼요. 옆집 아이가 하면 우리 아이가 안 하면 좀 뒤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아이는 굳이 필요 없는데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양쪽의 문화를 같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정말 헷갈릴 때도 되게 많고, 사실 지금도 이거 하면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엄마로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외국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니다라고 이제 마음을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외국 엄마들은 그 외국 친구들이 뭘 한다고 해서 똑같이 하지 않아요. 특히 사교육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막 학기를 해. 그래, 참 잘됐다. 근데 우리 아이는 시켜보니까 별로 학교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하기 싫은 건 빨리 포기. 이러고 한번 우리 다른 걸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고 수영은 좀 기본적으로 하기는 해요. 왜냐면 워낙 이제 호숫가가 있고 여름에 수영장 아이들이 많이 가고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수영은 많이들 하긴 하는데 뭐 그 이외에 무슨 구몬도 있어요. 수학 학원도 있어요. 하지만 꼭 우리 아이가 이쪽 뭐 수학을 잘 못해 아니면 영어를 잘 못해 이러는 경우에는 물론 이제 알아보고 하지만 다른 엄마들이 하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친구들이 하기 때문에 꼭 보내야 한다라는 생각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도 한국 분들이 운영하시는 학원도 많고 그리고 제 주위에도 정말 실제로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정말 부족해서 아니면 그 부분을 보완하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처럼 선행학습이라는 게 많이 없고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선행학습을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뭘 되게 잘해요. 보면은 어떤 아이는 학원에 다니는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배워오는 친구가 있어요. 엄마들이 흔히 생각을 해요. 아,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학교를 다닐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좀 그렇지도 않아요. 저희 아이들 보면은 3학년이에요. 제가 3학년을 가리켜요. 그렇다고 제가 집에서 미리 가르쳐주고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아이가 학교에 흥미를 잃어버릴까봐. 제가 미리 다 가르쳐주면 학교에서 배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3학년, 4학년에서 배울 거 학교 가서 배워. 학교는 배움의 장소이지 내가 미리 배워가지고 가서 아 이거 너무 지루해, 아 나 안 할래 이런 장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미리 학원을 가고 해서 배울 필요도 없고 내가 지금 4학년인데 5학년 가서 미리 배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5학년 때 가서 배우면 되니까. 그러니 마음이 조급하거나 아니면 얘도 해야 되는데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게 참 장점이 아닌가. 물론 부족한 것도 있긴 있어요. 왜냐면 한국 아이들이 좀 수학 같은 거는 연습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해서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 이 점이 좋다, 이 점은 별로 필요 없다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거는 그냥 집에서 그냥 좀 꾸준히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는 시켜주고 아니면은 그냥 안 해요. 조금 더 교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은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요. 이거 좀 중요한 건데 엄마 아빠들이 좀 자유롭게 일을 하면서 커리어를 유지할 수 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한국보다 더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고 엄마 아빠가 일하기 좋은 환경.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회사 생활이 반문화가 있고 야근도 많고 또 직장 상사의 문화 때문에 조금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는 게 많이 힘들 때가 있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너무 바쁠 때가 많아요. 캐나다도 정말 바쁘게 일하시고 직장 맞벌이하는 부분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똑같은 반문화나 현저히 적어요. 없어요. 거의 밤 한 9시 10시만 돼도 커피집이 다 문을 닫아서 갈 데가 없어요. 거의 다 껌껌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다 저녁 때 되면 집에 가서 패밀리 타임을 가져요. 자, 이건 중요한 게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을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적으로 공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와 퀄리티 타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더 길고 많다라는 거예요. 거의 토요일, 일요일은요 엄마 아빠랑 그냥 풀로 지내고 이제 직장마다 조금씩 다르고 하겠지만 많은 회사원분들 예를 들어서 9 to 5 일하면 대부분은 주말이나 아이들과 조금 더 퀄리티 타임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손이 많이 가고 사실 아이들이 부모님과 어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아이들 어릴 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아이들이 사춘기 때 잘 넘어가고 그리고 또 사회인이 되어서도 아 내가 부모님한테 충분한 사랑을 받았구나 라는 게 사실 저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파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더 많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직장에서 일하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 3시에 끝났는데 어떻게 해요? 직장맘들은 학교에 대부분 5시, 6시까지 케어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야 하시는 분들은 7시에서 7시 반 정도에 아이를 학교에 맡기고 그러면 그 다른 프로그램에서 한 학교 시작할 때까지 1시간 봐주고 그리고 학교 끝나면 방과 후에도 한 2-3시간 봐줘요. 그럼 그 반식도 주고 숙제도 하라고 하는 시간도 주고 이런 식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돌리거나 이러지 않아도 충분히 방과 후 프로그램들이 학교 내에서 꼭 있어야만 합니다. 네.
엄마 아빠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뭐 5, 6시에 퇴근을 하고 돌아오셔도 아이와 충분히 저녁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고 주말에도 많이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화 자체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한국 분들, 특히 캐나다에서 이민 오셔서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캐네디언들의 삶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캐나다 안에서도 생각의 차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물론 여기도 타이거맘들 있어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진짜 막 교육에 막 열풍에 막 엄마가 스케줄 다 짜주고 발레도 보내고 지임내스틱 보내고 태권도 보내고 뭐 이런저런 하는 거 되게 많은데 과연 우리 아이가 좋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엄마의 욕심으로 하는 건지 그거는 뭐 제가 단정지어서 이건 옳습니다 이거는 틀립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대부분 보면 그런 스트레스가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우시고 싶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냥 정말 아이처럼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공부하고 그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캐나다만큼 공부하기 좋은 나라, 아이들 키우기 좋은 나라도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3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요. 캐나다에서는 아이를 아이답게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옆집 아이와 비교하지 않고도 참 자유롭게 사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엄마 아빠의 커리어에 관해서도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같이 아이들도 양육하실 수 있고 그만큼 조금 더 퀄리티 높은 가족 시간을 보내실 수 있다. 아이들한테 참 중요한 시간이죠. 네, 이 점 제가 정리해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요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